바이든 때도 그렇고 트럼프 때도 그렇고 미국 대통령보다 큰 소리 쳐요. 미국 의회에 가가지고 당당히 자기가 미국 국민들 세금을 가지고 썼는데 당당히 욕을 하고 그러죠. 네타냐후도 지지율이 형편이 없었어요. 이란에서 미사일이 날라오니까 생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뭉치죠. 그러면 그동안에 또 한동안 지도를 가죠. 이게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지도력이 없어질 거예요. 이란이라는 국가 자체로는 뭐 국민들은 정권이 바뀌든 국가가 생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스라엘은 이란의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 문제. 제가 볼 때는 버틴다고 봅니다. 이란은. 이번 중동 위기로 인해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자기 재판에서 벗어나려고 국민을 전쟁에 밀어넣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전쟁 정말 안보를 위한 걸까요? 아니면 한 지도자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도박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 예, 분명히 개인 문제가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지적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약간 더 큰 그림에서 봐야 되고요. 지도자가 자기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 도박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지도자를 약간 너무 폄하하는 거고, 지도자가 자기가 대변해야 될 이익을 위해서 싸운다, 이게 맞는 거죠. 모든 정치인은 자기가 대변해야 될 이익 집단을 위해서 싸운다. 그게 우리나라가 됐든 특별한 계층이 됐든 그걸 위해서 싸우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계층을 대변하느냐, 이렇게 이제 봐야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핵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핑계고, 본질적인 이유는 돈이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 일이 가자 문제보다, 지금 한 600일 동안 전쟁을 했잖아요. 가자 문제, 웨스트뱅크 문제, 레바논에는 헤즈볼라 문제, 이런 문제로 계속 번져댔는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청소적인 문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 범죄에 엄청 가까운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근데 싫어하는 사람은 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 같은 데서도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거나 하면은 뭘로 딱지를 붙이는 거니까, 안티세미티즘, 반유태주의로 물어붙여. 반유태주의는 2차 대전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그것 때문에 큰 후유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유태주의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은 도덕적으로 낙인이 찍힙니다. 그 이야기하는 사람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80년, 90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그걸 그동안 다 극복을 했고, 우리가 뭐 유대인들에 대해서 다 동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피해봤던 유대인들이 왜 자기가 당연식으로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이 다 들잖아요. 근데 그 질문을 못하게 만들어놔. 그게 내러티브전입니다. 주요 언론이나 한국계통이나 이런 데서 다 그걸 못하게 막아놓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물어볼 수 있죠. 이 세상에서 지금 반대하면 잡아가거나 안 되는 첫 번째가 누구냐 하면은, 미국에 있는 에이펙이라는 데, 유대인의 미국 로비를 대해서 반대하면요, 언론사고 뭐고 제재를 해요. 법적으로도 못하게 해놨어요. 로비는 외국 기업이잖아요. 에이펙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외국 그 로비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워싱턴에 가서 미국한테 로비를 하려면은 로비 업체를 만들어가 등록해서 로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혹시 우리 이익을 위해서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건 항상 감사 대상이고, 걸리면 처벌이에요. 유대인은 무한정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언론사나 이런 걸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타냐후가 자세히 보시면은 바이든 때도 그렇고 트럼프 때도 그렇고 미국 대통령보다 큰 소리 쳐요. 미국 의회에 가가지고 당당히 자기가 미국 국민들 세금을 가지고 썼는데 당당히 욕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 네타냐후의 개인적인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좀 크게 보여요. 그것도 분명히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자기가 그런 식으로 드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걸린 문제들, 정치 연합을 해야 되는데 인기가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연정을 했는데, 그 관계에서 또 약속을 안 지키거나, 또 뭐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뭐 또 뇌물을 바치거나 사기를 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자기가 했던 큰 임무를 하다가 걸린 거라고 저는 봐요. 그걸 위해서 했다고 하기에는 정치를 이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했고, 지금 90년대부터 지금까지 거의 30년을 대변하는 이스라엘의 얼굴인데 개인적인 거라고 저는 좀 생각 안 합니다. 뭐 다른 분들 의견이 있으면 다르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시작된 뒤 이스라엘 내부의 정치 갈등이 잠잠해지고 네타냐후의 지지율도 다시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젤렌스키도 그렇고 과거 부시나 푸틴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결국 이런 정치 생존형 전쟁이 지도자들에겐 너무 손쉬운 방법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정치적 위기 때마다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도자 개인의 정치적 위기가 국가 전체를 전쟁으로 밀어넣는 사례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이유는 뭘까요? 분명히 이제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다 보면은 생기긴 하죠. 생기긴 한데 그게 그냥 개인의 어떤 이유로 변덕이나 혹은 개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면피를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는 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지속력이 별로 없어요. 금방 알기 때문에 조금 더 전쟁을 하다 보면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목적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 공감을 하죠.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쳤을 때 이란 내부에도 굉장히 균열이 많은데 일단 뭉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뭉치죠. 그러니까 네타냐후도 지지율이 형편이 없었어요. 가자에서 저렇게 전쟁을 오랫동안 하고 끝을 못 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개인을 위해서 한다. 또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전쟁을 일단 하니까 이란에서 미사일이 날라오니까 생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뭉치죠. 그러면 그동안에 또 한동안 지도를 가죠. 이게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지도력이 없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유한하고 또 아주 영웅적으로 잘 문제를 극복하면 나아지겠죠. 이란도 이번 전쟁으로 국민이 오히려 하메네이 체제 아래 결속되는 효과가 생겼다고 합니다. 사실 최근까지 이란 내부에선 히잡 문제부터 경제난까지 반정부 시위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전쟁이 오히려 무너져 가던 이란의 내부 갈등을 봉합해준 셈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결국 지도자들이 전쟁이라는 도구를 써서 국민을 통제하는 방법을 너무 잘 알게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실제로 이란 내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게 맞는 걸까요? 이란 내부는 사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게 말해서 뭐 혁명이고 신정이고 하지만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것은 잘 몰라요. 그것보다 잘 먹고 잘 살면 다 좋아해요. 잘 먹고 잘 살면 그 다음 순서에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다음 욕구를 이제 내보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저 못난 대통령이 좋았는데 이제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제 대통령 미남을 뽑고 싶다든지 뭐 이런 게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란이 엄청 못 사는 사회는 아닌데 분명히 통제된 사회죠. 아무래도 종교적으로 이렇게 엄숙하게 지내야 되고, 뭐, 실제로 이란에 통제는 안 해요. 여자들도 집에서 청바지 입고 다니고, 이게 종교 재판에 걸리면은 종교경찰도 당하지만, 그거 실제로 안 해요. 그러니까 서로 어느 정도까지 세속사회 요소를 도입하고 있지만, 그러나 종교 사회는 아무래도 통제 사회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인기가 없죠. 몇몇 열성파를 빼놓고 인기가 없기 때문에 뭐 이게 되게 어려운데 막상 전쟁이 딱 일어나니까 이때까지 우리한테 했던 이야기가 맞구나라는 게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우리 체제를 무너뜨리려 하는구나 생각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 동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 체제가 망가지려면은 되게 먹고 살기 힘들어야 돼요. 생존 레벨이 굉장히 떨어지면은 생존을 위해서 이제 다 잊어버리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마 서로 결속 효과가 있겠죠. 그럼 전쟁 끝나고 나면 그다음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온라인상에선 공습 경보를 축제처럼 즐긴다거나 트럼프의 발언에 따라 탈출 러시가 벌어진다는 상반된 주장도 나옵니다. 이런 평가의 온도차, 실제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공습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제 피하기 바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그 영상을 보고 다들 좋아하죠. 자기네들의 숙적이었으니까. 이란에서 미사일을 쏘았을 때 여러 좋아하는 반응이 있죠. 첫 번째, 헤즈볼라가 있는, 여기 한번 보시죠. 헤즈볼라가 있는 레바논, 남쪽 레바논에서 미사일 날아가는데 막 이게 연주하고 날리고 좀 고급 레스토랑 같은데 엄청 신나는 이야기를 하고요. 얼마 전에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의 유일한 팬이라고 할까요? 이 사람들이 후티 반군이었거든요. 예멘에. 후티 반군은 여기 보시면은 큰 광장 같은 데 모여가지고 전광판 놓고 축구 보듯이 축구장 같기도 하고 뭐 엄청나게 큰 광장입니다. 여기 모여가지고 이스라엘한테 이란이 폭격하는데 그 터지는 장면을 중계 봐가면서 박수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오래 하면서 얼마나 그 감정이 쌓였겠어요. 이거는 누가 조장하다기보다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이죠. 이 사회에서 살아가니까. 그리고 탈출 러시는 테란을 때리겠다 하니까 이제 그게 테란이 거의 한 1,000만 명, 우리 서울하고 거의 비슷한 한 900만 명 사는 도시거든요. 일단 생존해야 되니까 나가는 거죠. 나가고 뭐 그 안에 지킬 사람은 지키고 하는데 미국에서 뭐 때리지 안 때릴지 모르는 심리적인 거죠. 이렇게 이제 뭐 놓고 하는 것 같다고 봅니다. 또 다른 우려는 이란이 실제로 핵을 보유하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여러 나라가 연쇄적으로 핵무장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빈살만 왕세자도 이란이 핵을 갖는 순간 우리도 핵을 가질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중동 전역에서 핵 확산을 막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핵 확산은 뜻대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우려는 있지만은요. 우리가 NPT 체제가 있고 NPT 체제에 P5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안보리 상임비서국 같은데 이제
퍼머넌트 파이브라 해서 이 사람들의 핵은 다 인정해주고 나머지 인정해주지 않는데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그리고 북한 아직까지 인정을 안 해줬어요. 이스라엘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해줬어요. 이란, 인도와 파키스탄을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9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핵을 가지고려고 분명히 할 거예요. 이스라엘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IAEA가 하는 짓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란은 핵 가지려고 안 했는데 핵이 없으니까 이렇게 공격하는구나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동감할 겁니다. 그럼 가질 수 있으면 가지려 하겠죠. 이란이 가지면 사우디가 가지는 건 막을 수는 없어요. 왜 그러니까 사우디가 굉장히 힘이 강한데 이란하고 적대 관계니까 그럴 수 있죠. 그 경우는 북한하고 한국, 일본도 적용되는 거. 이때까지 우리 육자회담 같은 거 하면서 계속 기다려왔는데 지금 러시아하고 이렇게 되면서 다 팽개치고 있잖아요. 다 팽개치고 있고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만나자고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 접수를 거부해버렸잖아요. 벌써 이제 이 라인이 갈라지기는 하고 있죠. 그러나 이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떨어지는 건 아니고 특히 이제 이란은 평화적으로 핵 사용한데도 불구하고 제재를 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엄청나게 커지기는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명부상으로 이제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정리를 하긴 해야 될 겁니다.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 그건 뭐 실수였다든지 이런 선언을 하고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체제가 좀 흔들릴 공산이 좀 크고 북한도 가능했던 것은 통제사였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담치놓고 통제사를 하면 이제 앞으로 해도 누구도 못 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 사회에서는 확산이 될 공산이 좀 크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핵을 가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큰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제 지금같이 이런 이란이나 이런 경우 이스라엘은 핵을 가졌는데 NPT도 아닌데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이란은 핵을 안 가지고 있으면서 IAEA에 가입하고 NPT에 가입해가 매일매일 사찰을 받고 하는데도 그 정보를 빼가지고 암살시키게 이스라엘한테 준 겁니다. 이것들은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죠. 전쟁이니까 뭐 그걸 그냥 지금 누구가 다 쓰지는 않지만 그걸 다 정리해서 책임을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뭐 국제사회가 아직도 정글이 아니고 살아있다면은 그 문제는 해결될 거고 지금처럼 미국이 정신이 없이 나가는 상황 같으면은 이제 저게 유지가 안 될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 이제 만인이 핵을 보유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건 아직은 멀은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이스라엘은 결국 버티는 것이 매우 어려울 텐데요. 3,570억 달러의 빚이 있고 매일 막대한 방공 욕격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어서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내부 여론도 전쟁을 끝내라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스라엘이 지금처럼 무리한 군사행동을 계속할 수 있는 경제적, 정치적 여력이 실제로 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이걸 선택해서 하는 거라면은 지금 말씀이 맞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뭔가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무리를 한다고 보는 거죠. 이스라엘은 국가의 전몽이 걸려있지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이주국자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 한 20%가 러시아 출신이고요. 뉴저지에서 온 사람도 되게 많고요. 뭐 뉴욕에서 온 사람.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정착민을 끌어들이고 해서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제 유도를 해가지고 이중국적을 내고 왔는데 아니면 나가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전까지 계속 전쟁 나기 전까지 군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열심히 이제 그 열성당원들 중에서 토라만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토라 연구하고 기도한다는 이유로 군대를 안 보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2년 가까이 600일 이상 전투를 하니까 복귀를 안 한 거예요. 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자꾸 결혼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니도 전쟁해라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갈라지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번에 전쟁 나니까 일단 뭉쳤어요.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란하고 지상전을 한다. 그래 되면은 뭐 지상전 생각하기도 힘들고 지상전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힘들어요. 특히 그 안에서 이제 인종 분리 정책이나 아파트헤이드를 써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국민이지만 국민이 아닌 상태거든요. 군대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만 따지면은 한 1,000만도 안 돼요. 900만인가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 여기는 8,60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상전 이런 거 생각하기 힘들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은 여러 나라를 거쳐야 되고 그 나라들도 갈수록 이제 계속 반미가 생기니까 되게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잘못하면 이걸로 나라 끝장날 수도 있다 생각해요. 그때까지 안 가겠지만 너무 심하고 미국의 상원의원 80여 명이 이스라엘 편에 이렇게 이번에 우리 이스라엘 편에 선언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째 보면 그 사람들 다 이해관계만 대변할 뿐이지 국민들 생각 안 하는 거죠. 결국 기술적으로 보면
하지만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제거할 확실한 수단도 없고 이스라엘도 장기전을 버틸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리더들은 여전히 강경 대응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 갈등이 양국이 모두 파국을 맞이할 때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건가요? 파국으로 가게 하겠습니까? 일단 이란은 지금 목표가 생존이 목표고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권 교체가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뭐 이란이라는 국가 자체로는 뭐 국민들은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국가가 생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란의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 이란은 일단 버티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버틴다고 봅니다. 이란은 뭔가 수천 년의 역사가 있었고 알렉산더 대왕 때문에 점령됐고 나중에 이슬람에도 적용됐지만 다시 회복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도 뭐 국난 극복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버티는 것은 버틴 이력이 있으면 잘 버티고요. 이스라엘은 의외로 국가 경험이 없어요. 이스라엘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아직도 헌법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병력 문제도 아까처럼 복잡하고요. 국가 생존은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단기전 수행 경험이 이번이 처음이고 대부분 단기전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란은 이스라엘 상대로 소모전을 벌일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 장기전 상황에서 버틸 수 있을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이 얼마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미국이 이라크나 이런 데처럼 쳐들어가잖아요. 아프간처럼 쳐들어간다 치면은 아마 한 100배 힘들 거예요. 한 100년 전쟁 하려고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은 훨씬 이라크는 훨씬 적은 나라인데도 지금 제대로 안 됐잖아요. 아프간도 마찬가지고. 이란이 저력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그 이스라엘은 지금 최대 위기예요. 그러니까 장기전을 해본 적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벌써 미사일만 몇 번 주고받았는데 벌써 지금 나라가 다 부서졌잖아요. 그렇지만은 미국은 이미 과도하게 이스라엘 지원하고 있고 그게 버팀목이 될 거기 때문에 버티기는 미국이 하겠죠. 그렇지만은 이미 큰 신뢰도를 잃었거든요. 국제사회에서 누구나 쳐다보는 일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옛날에 존경했지만 지금은 지나가는 애들도 트럼프를 사람 취급 안 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뭐 자기가 꼭 개인적인 이야기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이해관계가 걸렸겠지만 너무나 국제 질서나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고 그거를 러우전 이런 거 하면서도 그렇고 러시아도 협상이 안 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믿을 수가 없어요.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란에 대해서 JCPOA라는 걸 오바마 대통령이 맺었는데 그걸 파기하고 나왔잖아요. 그럼 또 협상을 또 맺어봐야 또 파기하고 나오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태가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거죠. 우리가 아까 뭐 피싱 한두 번 당하면 그다음부터 안 속잖아요. 신뢰라는 거 한 무너지면은 그다음에 이제 안 속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거짓말 한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혹시 참말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 참말 한다 이렇게 생각 안 하죠. 네.